트레디셔널드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사실상 중국발 지표 호전에서 시작된 미국발 훈풍. 여기에 13거래일 연속 오늘 선물까지 동반해 사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1988포인트까지 조금 전에 올라가는 등 1990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000포인트는 한 10여 포인트만 오르면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오늘까지도 안타깝지만 코스닥은 좀 숨을 고르는 반면 거래소는 조선주의 추가 상승도 돋보이는 국면이라 하겠습니다. 어제 급등했었던 일본장도 1%가량 추가 상승하면서 잠시 후에 오늘 지표 발표도 쏟아질 예정이지만 전일 3%대 급등했었던 중국장이 또 얼마나 더 올라갈지 우리 시장에 탄력을 줄지도 관심사인데요.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기대든 2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든 경기 민감주 추천이 오늘 많이 나올 듯한 분위기인데요. 그에 앞서서 수급 분석부터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13거래일 연속 사자. 어마어마한데 사실 계속 팔고 있는 기관이 오히려 걱정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뺏겨서 나중에 기관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말이죠. 네. 외국인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지금 현물이든 선물이든 좀 순매수를 좀 보여주는 모습, 연속적으로 좀 산다는 거에 의미를 굉장히 좀 강하게 두고 싶고요. 아시아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국하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적으로 좀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 강한 순매수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한국 시장 굉장히 숏텀이든 롱텀이든 미드텀이든 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한국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근데 역시나 지금 수준부터 2000포인트까지의 매물벽, 이 부분은 외국인 없이는 분명히 뚫기 힘들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덧쳐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좀 더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 일단 2000포인트를 좀 뚫어내고 계속 좀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지만 일단 매물대가 많이 걸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이 부분을 좀 고민들은 해봐야 된다, 조심들은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움직임만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다. 역시나 다른 아시아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이 그래도 아직까지 매력이 굉장히 큰 매력 덩어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올라올 때마다 이 환매에 대한 압력, 이런 부분들이 매도로 좀 이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관들이 쉽사리 좀 외국인을 따라서 매수 기조를 보여줄 수 없는 부분, 그렇지 않나. 그래서 현물, 선물에서 모두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 주셨듯이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수가 올라가면서 외국인은 좀 좋은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위에다가 조금씩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 사실 기관의 수급까지 좀 더해진다면 지금 수준의 매물벽이 굉장히 좀 쉽게 돌파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기관이 매수 기조를 좀 전환하기에는 여러 가지 대외 상황 그리고 대내 상황 모두 그렇게 쉽진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변수들, 이벤트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환매에 대한 압력 이런 부분들이 기관의 순매도적인 이 수급 포지션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그리고 선물에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개인은 일단 지수는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간다. 지수가 이 수준에서는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현물 쪽, 특히나 대형주 쪽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 실현들을 좀 발빠르게 하려는 모습들이 개인의 수급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어느 정도는 상승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간 대형주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들은 역시나 아직도 코스닥 쪽에서 기회가 조금 더 있지 않겠냐라는 긍정적인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시장이 모두 오르기 때문에 외국인이 가장 좋은 수급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역시나 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위주의 이 시장의 전개, 이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가 인접해 있는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매력을 더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신흥국 금융위기, 외환위기설 돌았을 때도 한국은 오히려 상대적인 매력이 더 부각됐었죠. 외국인들은 언제까지 한국 주식을 비중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외국인의 속내부터 풀어주시죠. 네, 말씀 주신 대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매력이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물론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은 중국의 경기 회복, 이 부분일 겁니다. 근데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면 역시나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한국 시장이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이번 시장에서 여지없이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이 좀 회복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회복이 된다면 한국 시장도 물론 이 상승에 대한 부담감, 고점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쉽사리 그렇게 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이 매수 기조는 중국 시장이 좋다면 계속적으로 좀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아시아 시장들이 불안감에 떨었을 때도 역시나 가장 방패막이가 됐던 것은 중국의 경기 회복, 그에 따른 한국 업체들, 한국 시장의 수혜, 이 부분이 가장 컸다. 그만큼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 환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기관들의 포지션 플레이를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라고 해서 좋은 시장에 매수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분명히 기관도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가담을 하고 싶은 심리적인 상태에 있겠지만, 환매에 대한 압력, 이런 부분들이 기관의 포지션이 순매수로 돌기에 분명히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러한 환매에 대한 압력이 단기간에 그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뒤늦게 재차 좀 펀드에 유입이 되고 고점에서 매수 기조를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에는 지금 당장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로 인해서 기관은 당분간 계속적으로 좀 매도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많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은 분명히 쉽사리 밀리지 않는 모습, 기관이 지치면 지칠수록 지수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굉장히 좀 강하게 버틸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는 많이 올랐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 중소형주는 대형주에 비해서 많이 못 쫓아왔다. 그래서 기회는 오히려 중소형주에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스마트한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트렌드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 않나,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트렌드는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요. 물론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많이 못 올라왔다는 근거로 개인들이 많이 코스닥을 좀 사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렇게 중소형주가 지금 당장에 올라오기에는 쉬워 보이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2,000포인트로 가는 코스에서 지금 끝까지 코스닥의 중소형주로 버티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힘겨우실 것 같은데 오늘장 종합적인 전략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조선주가 다시 강한 모습인데 추격 매수를 조금이라도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도 종목별로 있었고 여기서 따라가는 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좀 잘 나가는 뭐 예를 들어 조선 관련 기자재라든가 섹터를 잘 고르면 수익이 날 것도 같은데요. 네, 미국 고용 지표가 고용 보고서가 악화되면서 이런 부분들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슈 이 부분이 조금 사그라드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시리아에 대한 이슈도 좀 충돌을 하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역시나 이 나스닥 말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해서 끝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좀 충돌이 많습니다. 이슈들이. 그러니까 이벤트가 잠깐 좋은 쪽으로 갔다 또 잠깐 안 좋은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상태는 그래도 긍정적인 기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시리아에 대한 논쟁 이 부분도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화제입니다. 이 중국의 우호적인 소식은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또 시리아라는 문제가 시리아가 과연 미국이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충돌이 되고 있고요. 개입이 됐든 안 됐든 일단 시리아 쪽의 이슈들은 이 원유 가격에 영향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리하게 또 관련된 산업들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가에서는 안 된다는 이벤트다, 안 되는 이벤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나리오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 의회의 흐름을 좀 보면 어제부터 9월 1차 세션이 하원 1차 세션이 시작이 되면서 이 시리아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상원 같은 경우에는 11일 투표를 좀 통해서 시리아 공격 승인 가능성을 좀 높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상원의 기조는 일단 일정 정도의 공격에 대한 승인은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확연하게 좀 높은 수준의 공격을 승인할 가능성은 아닐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입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부담이 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하원인데 하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 기조가 훨씬 좀 더 강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이 계속적으로 좀 의견 충돌이 되고 있으면서 시리아 같은 경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시나리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중국입니다. 중국도 이 경제 지표,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일단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진다. 그럼 당연히 한국 시장은 그에 따른 여파가 가장 큰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역 수지가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당분간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국 이슈가 이 타임라인으로 해서 롱텀하게 이렇게 이벤트가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는 분명히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강한 드라이브가 걸렸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당장은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중국이 좋다. 그래서 관심 업종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이 이 자동차 조선인데 자동차 조선은 계속적으로 좀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고요. 중국 관련주로 역시나 예민한 화학 업종 그리고 최근에 이 트렌드가 좀 형성된 기계업종. 기계업종은 대형주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소형 부품주들, 기계와 관련된 부품 업종들, 대표적으로 진성 TEC 같은 업체가 있겠는데 이 기계 부품 업종들이 후발주자로서 좀 상승폭을 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 화학, 기계는 당분간은 중국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 네 업종은 어느 정도는 좀 관심 업종에 두자, 포트폴리오에 편입도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성 TEC뿐만 아니라 또 동양 기전, 기계의 아주 작은 그런 종목들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조선주 추격 매수 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 의견 짧게 한 말씀 주신다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선주는 충분히 더 가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긴 사야겠네요. 조금이라도 없으신 분들은요. 네, 만약에, 지금은 일단 지수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음봉을 공략하시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분명히 먹을 거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지어 하반기 주도주로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조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계와 관련된 중소형주 일부 얘기해 주신 것도 아마 감사히 받아 적으셨을 것 같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한번 파악해볼까요? 두 쌤 불러보겠습니다. 동시만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개인들이 물량을 좀 받아주는 모습, 외국인들이 그 사이 일단은 물량을 조금 빼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사면서 지수 선물 260대를 드디어 회복했습니다. 여기서 더 위쪽으로 갈까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네. 시장은 고점 논하지 말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시장이 전체적으로요, 선반영 갭상승,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어제 종합지수상에서 일단 일부가 좀 반영됐다라고 인식이 좀 됐던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갭상승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눌려주고 있는 템포 속에서 외국인들 자체가 바로 수급 주도로 좀 가져오면서 우상향 슈팅을 더 만들어주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이 부분 대비해서 놓고 본다라면 현재 시장에선 수급에 의해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억지성이 좀 없지 않아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 보드는 옵션 시장 쪽만 보더라도 개인들의 콜옵션 122억 되죠. 근데 시장이 위쪽으로 같이 당겨주면서 수익적으로 가지고 있겠고 풋옵션 쪽에서도 일부 50억 쪽에 들어오긴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강한 상승세가 오고 있는 것은요. 바로 프로그램 부분에 의해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장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우상향이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미결제가 지난번 이후에 상당히 고점 부분이 인식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일장에 이제 미결제 증감률이 지금 1,800계약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데 쉽사리 부담스럽거든요. 어제 이제 미결제를 꺾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관점을 놓고 본다면 분명히 시장을 조금 쉬어갈 템포로 만드는데 어제 왜곡돼 있는 베이시스를 갖고 위로 땡기면서 위로 만들기 때문에 제가 쉽사리 고점을 논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이런 그림들을 지금 이런 모습들, 슈팅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자,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요. 바로 이 부분에서 결론이 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매수 차익 잔고와 매도 차익 잔고의 괴리를 보면 최근에 이격이 좀 좁아졌죠. 그리고 나서 출발과 함께 차익 쪽에서는 이제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습니다. 비차익 쪽에서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가 계단식의 패턴을 가지고 우상향 쪽으로 좀 열어주면서 베이시스로 호전시키면서 컨택권 상황을 강화시키면서 시장을 위로 슈팅을 좀 뽑아내면서 시장은 지금 현재 이 미결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 시장은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베이시스 놀이에 의해서 슈팅이 계속 뽑아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금일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제가 조금 이상징후 중에 하나가 지금 종목 사고가 났죠. 두 종목에서 현대하이스코어와 KB금융이 지금 사고가 났는데 진인 이제 주문 사고 실수 쪽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 중요한 시점에서 현물 쪽에서 사고가 났다라는 것은 상당히 파생 쪽이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위치가 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금일장 대응 전략 쪽으로 좀 놓고 보면요. 단순하게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장에서는요. 외국인들의 주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게 이제 오전에 자막본을 쓰면 소폭이었는데 지금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겠거든요. 기관 쪽에 기관이 금융투자 플러스 투신 플러스 연기금까지 지금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연기금 자체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죠. 지금 기관이 지금 머리가 거의 폭탄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시장이 프로그램 베이시스로 해서 땡겨놓고 있고 외국인들 매수세도 어제 이제 청산성 일부 나오고 나서 공격 안 잡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우상향 슈팅 나가니까 기관 쪽에서는 현물도 없고요.
선물 쪽에서는 매도 포지션 또 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쉽사리 이제 이벤트는 만들 준비를 하는데 그만큼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화되면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눌린 매수로만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중간중간에 이것이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고점들의 징후들을 계속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갖고 하루 이틀 쉬고 또 올려주고 이런 패턴들을 만드는 것을 봐서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파생시장의 주도를 가장 많이 할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미국에서 기술주 나스닥의 강한 2000년도 이후에 가장 큰 지수를 만드는 것도 바로 애플 못지않게 움직임이 있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그럼 잘 보시던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눌린 매수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현재 현명한 투자자라면 차라리 관망하는 게 저는 여기서부터의 슈팅은 다 버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장 마지막 황금 라인으로 이제 설정을 좀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모으려면 매수로 응수라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 두쌤이라면 현명한 입장에서 만기도 코앞에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특히나 금일장에 이제 좀 있으면 출발하는 상해지수 이쪽 내용까지 좀 보고 결정을 좀 저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일장의 황금 라인은요 이미 위쪽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259.70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쁜 양봉뚱땡이가 출해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음봉뚱땡이가 안 나죠. 이 양봉뚱땡이가 출해될 수밖에 없었던 건 시장이 이미 일부 선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와 함께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이 부분에 메꾸기 작업을 만들면서 양봉으로 좀 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이쁜 뚱땡이들이 우리 양띵들이 양봉 뚱땡이들이 좀 출해가 되면서 우상에 올라왔고요. 중요 시점에서 슈팅이다라고 하면서 고점 부근 인식이 나오는 자리에서마저도 슈팅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건 쉽사리 꺾일 수 있는 상승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이벤트에서 만약에 갑작스러운 이벤트성으로 하락 마감이 나오는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중기적인 추세에서 이탈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니까요. 금일장 여러분들께서는 이 황금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철저하게 매수로만 외국인 수급 하나만 보시면서 대응하시겠고요.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이탈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공격 매도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아마 위아래 흔드는 작업은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고점을 논하지 말자. 외국인 3일 일단 눌린 매수지만 황금 라인으로 259.70 잡아주셨습니다. 김도영 멘토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피팅주, 기재재주 가운데 코스닥의 현진 소재가 상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밖에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릴까요? 업앤다운 특징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른 종목 가운데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드디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두산그룹주들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약간의 갭상승, 외국인들의 러브콜, 4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비트컴퓨터는 오늘 테마가 형성됐죠. 헬스케어 테마가요. 원격 진료 관련해서 의료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대상은 온라인 부분의 합병 시너지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현재가로는 한 7% 정도 급등하고 있네요. 비트컴퓨터는 상한가가 살짝 풀려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인데요. 삼성엔지니어링 최근에 GS건설과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혼자서 좀 머뭇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나 봐요. 신세계가 전일 급등했었습니다. 추석 특수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반등 중에 눌림목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스페코는 시리아 전쟁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물밑으로 가라앉자 방산 테마가 약해지고 있는데요. 스페코는 두 자릿수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업 특징주 분석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실적 개선 기대감에 두산인프라코 오르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차트를 볼 때는 살짝이라도 발을 담그는 게 우선이다라는 분석도 앞서서 나온 바 있습니다. 분석 부탁드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좀 같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오르고 있는 이유는 지금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폭이 확대돼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건설기계 사업부를 그동안 구조조정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이 부분에서 이제 고정비가 감소되는 효과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지금 건설 경기 회복되면서 주력 자회사인 바켓의 수익성 개선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두산인프라코어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1,212억 원 나오면서 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보여줬고, 그리고 주력 자회사 이제 바켓이 미국 생산 설비 정상화되면서 뭐 신제품 효과로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이끌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지금 같은 차트 시점에서 일부 주가 추가 매입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특히 외국인들 지금 시장 이끌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들 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두산 인프라코어 집중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뭐 15,000원 선 아래에서는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비트컴퓨터인데요. 정부가 이제 병원, 의원의 원격 진료 허용하기 위해서 의료법에 관련법 개정하겠다라는 소식에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 오늘 주가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비트컴퓨터도 뭐 의료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또 통합 의료 정보 솔루션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상한가 진입했다가 뭐 잠깐 장중에 풀린 모습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이제 원거리 원격 의료 서비스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하는 비트컴퓨터의 실적 개선세 또 따라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선 다만 이제 이런 법제화가 됐고 또 상용화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데다가 워낙 주가 변동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중장기적인 접근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디지털 대성인데요. 지금 온라인 합병 시너지 기대감에 역시 급등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2011년도에 이제 티치미 사이트, 수학에 특화된 이제 사이트와 2012년도에는 이제 비상에듀 온라인 부분, 이쪽은 이제 사회 부분에 특화된 이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데, 이런 부분들을 인수해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이제 대성 마이맥과 함께 세 개의 사이트가 뭐 서로 콘텐츠 보완하고 또 우수 강사들 공유하는 등 이런 시너지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뭐 대성학원이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뭐 오프라인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원래부터 창출하고 있는 데다가 온라인 지금 사업 부분에서도 매출 규모가 뭐 지난 한 해 동안 116%, 올해는 81% 가까이 성장하면서 이제 급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디지털 대성 올해 매출액은 뭐 작년 대비해서 30% 증가한 681억 원, 영업이익도 뭐 전년 대비해서 88% 지금 성장한 76억 원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 더 모두 기대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3,250원 선 아래에서는 역시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도 홀딩하시고 가셔도 좀 유효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대성은 장기 호흡으로, 하지만 오늘 비트컴퓨터는 약간 트레이딩 정도로만 얘기하셨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일단은 좀 적당히 담아는 보자, 이렇게 담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김혜란 연구원의 업특징주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으로 가죠. 최희승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나홀로 이렇게 못 가고 있는 줄 몰랐네요. 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뭐 기사로도 좀 나왔지만은 그 수주 목표액에 현저히 좀 미달하는 그런 수주를 달성하면서 올해 아마 목표치에는 좀 근접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연초의 목표가 이제 14조 5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8월 말 기준으로 4조 원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도 지금 못 채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만으로는 주가 상승 탄력에는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 하반기에 어떤 신규 수주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탄력성이 좀 발휘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매물대도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기술적 반등에 의한 상승은 좀 가능하지만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뭐 기관 쪽에서 일부 들어왔고 외국인 조금 들어오는 모습, 지금 뭐 어떤 특별한 수급 주체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상승 탄력을 좀 강하게 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 어떤 트레이딩 관점 외에는 사실은 딱히 좀 매수하기는 좀 꺼려지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업종 내에 다른 좀 탄력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뭐 GS건설이라던가 뭐 대림산업,
예,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저 같으면은 뭐 고르라 그러면은 그런 탄력 있는 종목을 고르지 삼성엔지니어링 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센티멘털적인 측면에서 좀 강하게 심리적 개선이 좀 유입되긴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운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명절 특수 기대감 때문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8월 말부터 대략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만 원 좀 언더에서부터 지금 21만 8,500원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고요. 3.76% 상승 이후에 오늘은 1% 정도 눌림목 조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눌림목이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는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수급이 괜찮았는데 기관 오늘 수급까지도 좀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명절 특수에 대해서 좀 다소 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기대 못 미치지 않겠느냐. 뭐 아무래도 이제 명절 연휴가 좀 생각보다는 좀 길기 때문에 좀 해외로 나가는 인구도 사상 최대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어떤 그 경기도 지금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예전만큼 그렇게 뭐 선물을 많이 돌리겠느냐 뭐 근데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거를 차치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건 어쨌든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보유 관점으로 유효하다. 근데 신규 매수는 좀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명절 전에 뭐 차익 실현하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운 종목 스페코인데요. 스페코 지금 어제도 그랬지만 지금 러시아랑 미국이랑 조금 뭐 서로 간에 좀 견제를 하면서 사실 러시아에서 요구한 거는 그 생화학 무기와 관련돼서 자진해서 좀 폐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좀 주자. 뭐 이렇게 좀 주장이 나왔는데 일부 또 수용하는 또 태도를 또 미국에서 좀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당장의 어떤 뭐 시리아 공습이 진행되고 확전되는 것보다는 좀 이런 전쟁 리스크가 좀 더 다소 완화되는 그런 흐름을 지금 국제 정세가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전쟁 기대감 뭐 이렇게 좀 표현하면은 사실 좀 어휘가 좀 그렇지만 전쟁 기대감이 좀 완화되면서 주가도 지금 오늘 9%대에 지금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거의 12%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9%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좀 마무리 드려야 되겠는데 테마주 투자는 되도록이면은 좀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시장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시장 관련 종목들로 좀 투자를 하시고 말 그대로 정말 투자로 투자를 하시고 테마주 투기는 좀 안 하시는 걸로 좀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테마주로 투자를 테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지. 뭐 지금 스페코의 어떤 뭐 기업 실적을 분석해가지고 향후의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본질적인 부분은 지금 보지 않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함 안정기를 지금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방산설비로 그래서 지금 배가 어떤 이렇게 파도에 롤링을 할 때 그런 이제 안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함 안정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 전쟁이 예를 들어서 터진다고 해서 함 안정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고 실적 개선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테마주 투자 좀 되도록이면은 좀 트레이딩을 차라리 안 하시고 지금 현재 시장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장 관련 종목들로 투자를 하시는 걸로 좀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없는데 이마트는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신세계는 별로 못 가는데 같이 추석?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명절 특수 기대감 뭐 이런 거에다가 지금 이제 중국 이마트, 중국 글로벌 그 경기에서 차지하는 이제 중국 비중이 상당히 좋아지고 이제 중국 증시도 120주봉을 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어떤 매출 성장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걸로 좀 보여진다. 그리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기관 쪽에는 조금 다소 최근에 좀 들어왔긴 하지만은 어제 좀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그 물량 이상을 좀 받아주면서 외국인 수급에 의한 어떤 급등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은 좀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인데 4% 상승했다가 지금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중국 경기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어제 중국도 3% 급등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해외 시장의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사실은 뭐 숫자로 표현이 좀 돼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숫자라기보다는 그런 기대감이라는 측면
외국인 수급 꺾이기 전까지는 뭐 상승 추세 유효하다. 다만 하루 이틀 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누를 때 굳이 그거를 들이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에 대한 추가 팁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승 차장과 함께 다운주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제시한 전문가들의 오늘장 전략을 다시 한번 종합해봤습니다. 먼저 김동섭 이사님 시장 좋게 보고 계시죠? 외국인들이 아마 추석 선물을 줄 것 같다. 어제부터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시리아 사태가 공습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대두된 점 긍정적이다 하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그러나 2,000포인트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당부의 말씀도 주신 바 있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특별히 코스닥에 대한 조언이 되겠습니다. 기관 매도 종목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투자할 때 유의하자라시면서 특별히 어제 수급이 많이 꼬여서 급락했었던 모바일 결제주는 접근을 자제하자 하셨습니다. 김근호 과장님은 중국 모멘텀 있는 섹터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남기셨습니다. 또 한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감 의견부터 알려주시죠. 네, 우선 저는 무리한 좀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다라는 좀 의견에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내동 매매를 좀 자제한 그러한 좀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포인트는 간다라는 쪽에 계시다면서 종합적인 전략 주신다면요? 네, 우선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2,000선에 대한 안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지금 어느 정도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살아나면서 지금 뭐 IT라든가 뭐 운수장비 그리고 뭐 화학이라든가 특히나 최근에 조선업종 중심으로 해서 이들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역시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지난번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000포인트의 재탈한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역시나 뭐 시장의 지금 대부분의 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지금 시장에는 이제 17일, 18일에 열리는 이제 FOMC 회의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리아 그 사태가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증시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여지가 좀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2,0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일시적인 좀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한 그러한 좀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다소 좀 가파르게 올라온 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는 뭐 추격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만약에 조정이 나올 시에 좀 좋은 좀 매수 기회를 포착해서 좀 대응을 하는 그러한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0포인트는 간다는데 시장에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조선주도 없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숨은 조선주를 하나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네, 우선 뭐 조선주 쪽에서 조선 기자재 업종 중에서 네. 동성 화인탭을 추천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조선주들이 지금 업황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 PU 단열재 사업과 그 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LNG 그 본행제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향후에 지금 글로벌 LNG 수요 증가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나 LNG 업황 자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호황 사이클에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LNG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핵심 기자재라고 할 수 있는 그 LNG 본행제 발주도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설비의 지금 필수 기자재라고 할 수 있는 그 LNG 본행지 업체 쪽에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특히나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업황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반기에도 대규모 수주 소식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됐었고요. 지금 뭐 상반기에 현대중공업으로
중공업으로부터 LNG 선박 6척에 해당하는 한 925억 원 규모 대규모 수주도 좀 기록을 했었고요. 역시나 지금 상반기에만 이미 올해 그 연간 수주 목표액의 거의 80% 이상을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속되는 수주 모멘텀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역시나 상반기에 그 수주했던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반영되는 그런 좀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아침에 좀 이 종목 좀 골랐을 당시에는 전일 종가 부근 한 8,500원대 부근이었지만 거의 9,000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한 10,000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바라보시면서 좀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최근에 저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7,800원 정도 선까지 좀 넓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G 본행제 만드는 동성 화인텍 목표가 10,000원 얘기하시면서 추천 받아봤습니다. 정영훈 팀장님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좋은 종목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증시의 엔진이 되고 있는 중국장이 열렸습니다. 중국장 분석 들어볼 텐데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100선에서 그냥 지지부진할 것 같았던 중국장이 어제 지표 호조 덕에 3.3% 급등, 2,2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지표들이 쏟아질 예정이라고요. 예, 지금 중국 장이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0.06% 상승한 2213.94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상승세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2100선 내외에서의 혼조 움직임 이후에 박스권 장세 움직임을 예상을 했었으나 경제지표 호전에 따른 증시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2200선 또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꾸준히 이어져 나가면서 중국 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세가 이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중국의 2013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2.5%를 예상한다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그 긴축 정책과 경제 성장 둔화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는 2013년도 중국의 수출입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내년 주택 가격은 5에서 7%의 상승을 나타낼 것이라는 UBS의 이제 언급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오늘 주요 지표 발표가 있는 만큼 과연 어제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중국 장에서의 상승세가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의 강공업 생산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와 함께 소매 판매가 어떻게 발표될지 여부에 따라 중국 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될 이 세 지표는 언제 정도의 발표가 예정돼 있나요? 예,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11시를 전후로 해서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지표 발표에 따른 변동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11시 전후에서 중국에서 세 지표 연달아 나오니까 같이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의 차트 민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나요? 지금 외인들이 2,3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옵니다. 3일 연속 5,000억 이상이 들어왔는데요. 오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조금 싹 잡아먹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최근에 조금 이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자면요. 조금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해서 조선주나 화학주들 중심으로 매수가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큰 매수 자체가 확실하게 눈에 뜨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크게 가진 않고 그냥 슬금슬금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조금 의아합니다.
이거는 좀 이 물량들 자체가 한 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지켜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확실하게 중요한 거 한마디만 드릴게요. 환율 잘 보고 계십시오. 환율 다시 올라가거나 크게 갈 때 분명히 지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좀 잘 체크하시면서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한 종목이, 네, 오늘 급등을 해주는 바람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도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 7% 이상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3%였죠? 현재가 기준으로 정리하셔도 한 5% 정도 수익이 나실 거예요. 더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예,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유진테크가 보고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고 좀 불확실성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테크는 조금 안타깝지만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와 더불어서 SM 아시아나무 CJ CGV가 있는데, CJ CGV가 오늘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가져갈 겁니다. 팔지 않을 거고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CJ CGV는 이게 팔기엔 너무 안타까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굉장히 조금 한 종목은 익숙하지 않은 종목이고요. 한 종목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인성정보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인성정보 좀 들어보셨나요? 저번에 한번 수익 실현했잖아요. 저희가. 네, 3% 잘 먹고 나온 종목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인성정보. 지금 이 종목이요, 조금 단기적인 낙폭으로 좀 낙폭 과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했다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항상 21선 라인을 타고 가는 뭐 흐름이었었는데, 이번에 살짝 깨고 내려왔단 말이죠. 깨고 내려온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판단되는 이유 자체가 조금 이제 블록딜을 받아간 곳이 있어요. 거기 물량 자체 어느 정도는 조금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남아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성정보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차바이오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차바이오엔 최근에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네, IT 관련 연관돼 있고, 또 이쪽에 있죠. 차병은 또 같이 또 시스템 연관돼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 흐름 자체도 지금 서서히 다시 바닥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흐름, 3월, 4월, 5월 같은 경우에 12,000~13,000원대 흐름에서 큰 폭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만원이 깼다가 다시 만원대 위로 올라탔는데요.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좀 반등을 시도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포인트 반등 줄 때마다 약간의 한 10% 정도까지, 5에서 10% 정도의 반등폭으로 나와줬거든요. 그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바이오엔까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자, 어제 이제 잘 먹었던 이지바이오처럼 오늘도 한번 잘 수익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인성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성정보 현재가 5,550원입니다. 5,550원 현재가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5,550원 못 사고요. 5,560원 사겠습니다. 5,560원까지 매수하도록 하고요. 좀 매수하시기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 5,6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바로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자, 5,600원까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목표가는 3%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그 이상도 가능하다. 한 종목 6,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짧게 먹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성정보 말씀을 드렸고요. 한 목표가 3% 빠르게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의 차트 뮤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장 현재 2시간이 채 안 됐지만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13거래 연속 순매수, 현재 2,300억 원 넘게 사주고 있고요. 선물도 오늘은 동반해서 2,000개에 육박하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경에 중국의 지표 3가지가 동시에 발표된다니까 하락 반전한 중국장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 진시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